한인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정부 조달 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안내 행사가 오늘 LA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주 산타아나 강풍이 예상되면서 수만여 가구의 단전 가능성이 경고됐습니다. 위암 인식의 달인 11월을 맞아 이유케어 클리닉과 시더사이나이 병원이 공동 주최한 암 세미나가 타운에서 열렸습니다. 텍사스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한 사찰에 화염병을 던지고 도망간 남성을 경찰이 공개 수배했습니다. 뉴욕시에서 활동해온 한 청소년 사형 목사가 2명의 청소년에게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LA시청에서 정부 조달 안내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시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유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LA시청 톰 브래들리 홀에서는 정부 조달 계약을 위한 안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조달 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방문해 시정부 관계자들과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 조달 사업이 주는 장점으로 안정성을 꼽았습니다. 정부랑 일을 하게 되면 신속하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에서 관리하는 그 빌딩을 관리하는 데는 또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LA시의 정부 조달 사업은 사무용품이나 설비, 인력 관리, 건물 등 시정부 산하에 등록된 모든 유무형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정부는 입찰 과정을 통해 납품 자격을 갖춘 업체를 찾은 뒤 계약을 맺습니다. We post all of our opportunities, such as any construction, any goods and services, any opportunities that the city may actually want to post out to find vendors for. So we actually are here registering and helping to register folk onto RAMP, as well as provide any assistance in terms of questions you may have about the city, what our procurement looks like, as well as what is required to actually do business with the city of Los Angeles as well. LA시 정부 조달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페이스는 사업자들이 정부 조달 사업의 과정과 목적을 먼저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LA시만 생각하지 LA시의 어떤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서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앞으로 어떤 어커밍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오늘 행사를 주관한 LA 한인상공회의소는 한인 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LA시 등 정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다양한 기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모임을 우리가 이제 내년에도 한 번 더 갖기를 원한다는 많은 열화 속에서 추진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 조달 사업에 대한 한국어 문의는 LA 한인상공회의소나 페이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한 LA시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조달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인 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번 주 산타아나 강풍이 예상되면서 남가주 에디슨이 수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단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까지 남가주 일대에 산타아나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람은 시속 30에서 50마일로 LA와 오렌지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에는 내일 오전까지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내일 새벽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산불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주민들에게 바베큐나 전기 등 불꽃이 튈 수 있는 실내 물체들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산불 위험 지역 거주자는 뉴스와 기상청 속보를 확인하고 대피령이 내려지면 즉시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에디슨은 남가주 지역에 공공안전 전원 차단 경보를 발령하고 고객 약 1.5%가 정전 지역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전력선이 무너지거나 손상돼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에디슨은 LA 카운티 19,000여 가구와 오렌지와 벤츄라 카운티 등 5개 카운티 가구 총 7만여 가구가 이번 강풍으로 인해 단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암 인식의 달인 11월을 맞아 EU 케어 클리닉과 시더사이나이 병원이 공동 주최한 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발병률이 높은 간암과 위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상대적으로 검사율이 낮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조기 진단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장기, 몸 안의 독소를 해소하고 호르몬 분해와 대사, 면역 살균 작용을 하는 간은 세포가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 이렇다 할 증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의학계에서는 실제 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90%가 본인의 증상을 모르고 있는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간 질환으로는 지방간, 비형간염, 간경화 등이 있는데 매년 간경화 환자의 2%가량이 간암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3-4%가 걸리는 비형 간염의 경우 현재는 치료약의 발달로 완치가 가능한 질병으로 분류되지만 전염력이 강하고 여전히 간질환 사망자의 50에서 70%가 만성 비형 간염 환자일 정도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음주와 비만, 당뇨 등으로 유발되는 지방간의 경우 미국에서 3명당 1명이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흔하지만 사실은 잠재적으로 더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간암은 간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지만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간경화를 바이패스하고 직접 간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도 3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의 위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5-60명으로 세계 1위이고 미국의 10배에 달합니다. 한인들 역시 예외가 아니지만 2년 주기 검사를 권고하는 한국과 달리 한인들의 검사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 같은 데서는 40세 이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위암 검진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증상인 단계에서 이렇게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아주 그런 레커멘데이션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위암을 진단받는 한인분들은 한국에서 위암을 진단받는 한인분들보다 기가 높은 경우가 더 진행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시더사이나이 병원과 EU 케어 클리닉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조기 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위암과 간암은 물론 아직까지 현대 의학에서 난치병으로 불리는 췌장암 모두 이상 증상이 느껴지는 시점에서는 병이 상당 부분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정기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담배는 안 피는데 술을 좀 마시니까 비형 간염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간경변증 그다음에 간암을 발전한다는 거 그거를 대강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뭐 확실하게 아는 것 같아요. 각종 모임과 술자리, 과식과 음주가 늘어나는 연말, 의료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때가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되돌아보는 적절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텍사스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한 사찰에 화염병을 던지고 도망간 남성을 경찰이 공개 수배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지난 5일 밤 10시쯤 휘발유 용기에 불을 붙인 후 사찰 창문으로 던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모자로 얼굴을 가린 이 남성은 범행 직후 도주했습니다. 바닥에 불이 붙은 것을 본 스님 2명은 화재를 진압했는데 자칫 큰 불로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셰리프는 종교의 자유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사람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신원미상의 방화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도 협력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활동해온 한 청소년 사역 목사가 2명의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뉴욕시에서 청소년 사역을 담당해온 한 목사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몸을 더듬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신고하지 못한 청소년 피해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레널드 헐드는 지난 8월 17세 청소년 2명을 상대로 몸을 더듬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청소년 및 밴드 인솔교사로 활동하며 무려 25년을 브롱스에 위치한 하이브리지 및 모리사이나 지역에서 목사로 섬겨왔습니다. 수사를 진행 중인 뉴욕시경은 어린이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모든 행위가 성적 학대 및 괴롭힘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 수십 년간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로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해왔지만 그 뒤에서 말 못하고 신음해온 청소년들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청소년 및 피해자가 있다면 뉴욕시경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해당 목사는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난 상태로 다음 법 정기일은 11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헐드 목사는 지역사회뿐 아니라 공립고등학교에서도 밴드 지도교사로 활동해왔으며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범죄율과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LA타임스와 UC 버클리 정부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업무 수행에 반대하는 여론이 4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0년간 역대 캘리포니아 주지사 중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자랑하던 뉴섬 주지사의 지지율은 지난달 기준 44%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지난 2월 유권자 55%의 지지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8개월 만에 11%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버클리와 여론조사 기관은 뉴섬 주지사가 최근 캘리포니아주 행정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공화당 주지사들을 맹공격하는 등 정당 대변인 역할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지율 하락의 기타 주요 원인으로 불안한 경제와 높아지는 범죄율, 노숙자 문제가 꼽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성인 55%가 주정부의 행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고 일자리, 경제, 노숙자 문제 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현재 두 번째 임기를 지내고 있어 캘리포니아 주지사로는 더 이상 출마할 수 없습니다. 가자지구 북부를 중심으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북부에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홍수진 기자입니다. 시가전이 공식화된 이후 가자지구 북부에선 격렬한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터널갱도 130여 곳을 발견해 파괴했다며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 인근에서도 터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가자 북부에서 통제력을 잃었고 하마스 지도부의 손길도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제 하루 동안만 가자 북부에서 5만 명이 남부로 대피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걸어서 피란길에 오른 주민들은 공격하지 말라며 백기와 흰 옷가지를 흔들었습니다. אנחנו נמשיך להחזיק את המעבר ההומניטרי הזה דרומה. נמשיך לאפשר גם מחר לתושבי עזה לרדת מכבלי חמאס בצפון רצועת עזה לדרום רצועת עזה.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이 가자 북부에서 물탱크를 파괴하는 등 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을 막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وهو يتحمل شخصيا إعاقة الإفراج عن المحتجزين الأجانب الذين دعونا وأبدينا استعدادنا للإفراج عنهم فأخذ قراره بتعطيل ما كان قائما من عرض. 카타르 등의 중재로 3일 동안 인도적으로 교전을 멈추는 대신 인질 12명을 석방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AFP 통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현지 매체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가자 지구에서 인력과 구호물자가 드나드는 유일한 통로인 이집트와의 라파 국경은 보안 문제로 또다시 폐쇄됐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2년 8개월 만의 방한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방문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주 예고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이끌어낼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예상됩니다. 양 장관은 한미 동맹, 북한 문제, 경제안보와 첨단 기술,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주요 현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이후 중동 외교에 집중해온 블링컨 장관은 방한을 앞두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s evidence of the fact that even as we are intensely focused on the crisis in Gaza, we're also very much engaged and focused on the important work that we're doing in the Indo-Pacific.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13일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 참석을 위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미 국무부 국방부 장관의 이딴 방안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전운을 몰아오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입 지원서 작성 시 의무적으로 무료 연방 학자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학자금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접수하는 UC 지원서 마감일을 앞두고 대입 지원자들에게 무료 연방 학자금 신청 의무화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21년 무료 연방 학자금 신청 의무화법이 통과돼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무화법은 캘리포니아주 산하 1,200개 고등학교에 다니는 예비 대입 지원자들이 지원서를 접수할 때 무료 연방 학자금 신청서 또는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드림액트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위원회는 새 법에 따라 올봄 대학에 진학한 고교 졸업생 중 74%가 무료 연방 학자금과 드림액트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68%보다 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신청서만 2만 4천 건이 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무료 연방 학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놓치는 지원금이 연간 5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림액트는 전체 서류 미비자의 14%만 지원서를 접수해 학자금 혜택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무료 연방 학자금을 신청하면 장학금 외에 다른 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펄 그랜트는 7,300여 달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공하는 캘 그랜트는 UC 지원 시 최대 13,000여 달러와 캘 스테이트는 6,000여 달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는 본선거가 치러졌는데요. 한인 정치인들이 대거 연임이나 초임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KBTV 이창헌 기자입니다. 어제 치러진 뉴욕과 뉴저지 본선거를 통해 뉴욕 최초 한국계 시의원 린들리 시의원과 줄리원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뉴저지 최초 한국계 주하원 의원인 엘렌 박 의원 역시 33% 넘는 득표율을 얻으며 다른 3명의 후보를 가볍게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기준 82% 개표 상황 기준 린들리 의원은 9,024표를 얻으며 64%의 득표율을 기록 중입니다. 이에 36% 득표를 얻은 공화당 버니 차 후보를 크게 앞지르며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뉴욕시 26 선거구에서는 한인 정치인의 기세가 더 무섭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82% 개표 상황 기준 민주당 줄리원 의원은 8,267표를 얻으며 80%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20% 득표한 공화당 마빈 체커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뉴욕시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퀸스 플러싱을 아우르는 20 선거구에서는 친한파 민주당 샌드로 황 후보가 4,905표를 얻으며 약 59%의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베이사이드와 와이스톤 등 전통적인 한인 밀집 지역인 19 선거구에서는 비키 팔라도니 공화당 후보가 60%의 지지를 얻으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한편 뉴저지 본선에서는 한국계 최초의 주 하원의원으로 꼽히는 37선거구 엘렌박 의원이 33%의 득표를 기록하며 4명의 후보 가운데 1위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잉글클래시 시장 선거에서는 2명의 한인 후보가 맞붙으며 관심이 고조됐는데요. 공화당 박명근 후보가 668표를 얻어 56% 득표율로 508표를 얻어 43% 지지를 얻은 민주당 크리스킨 후보를 제치고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는 잉글클래시 최초 한인 시장이자 뉴저지 5번째 한인 시장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원윤 유봉 후보가 767표를 그리고 민주당 민석준 후보가 551표를 얻어 전체 4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인 후보가 1, 2위를 차지하며 당선됐습니다. 해밍턴 파크 준정 시의원은 5선에 성공했고 폴 윤 폴리 시의원, 김봉준 노르웨이 시의원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안 태평양계 표심을 잡기 위해 한국어를 포함해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택의 대상 홍보 영상은 스몰 비즈니스를 주제로 가족 편에 서겠다는 의미의 약 30초 분량으로 제작돼 부유층과 대기업들을 위한 공화당과는 다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는 앞으로 아태계를 대상으로 더 많은 광고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캐탈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아태계 유권자의 민주당 지지율은 2020년 66%에서 지난해 59%로 하락해 아택의 홍보물 제작으로 민주당 지지층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